에이전틱 AI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한국 기업에서는 실패 사례가 참 많아요. 이게 과연 기술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에이전틱 AI를 그냥 한번 설치하고 끈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계속해서 배우고 스스로 발전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빠지는 SI의 덫이라는 잘못된 접근법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AI라는 새로운 전략을 알아보고 네 번째로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왜 SI가 아니라 셀프 이니시에이티드 AI로 가야 하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에이전틱 AI는 왜 실패하는가? 특히 한국 기업들이 겪는 독특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렇게나 전망이 밝은 AI 프로젝트들이 도대체 왜 자꾸만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그 원인, 아마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재가 부족해서 그래라거나 너무 성급하게 도입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에 따르면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훨씬 더 깊숙한 곳, 바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패의 진짜 원인은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 살아있는 AI를 마치 네모 반듯한 상자 같은 기존의 고정된 IT 프로젝트 방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 경직된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한국 IT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라고도 불리는 SI, 즉 시스템 통합 방식입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이 살아있는 AI와 만나면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SI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컨설팅으로 시작해서 ROI 분석하고 발주 넣고 개발하고 마지막에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 운영하세요 하고 넘겨주죠. 마치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쭉 떨어지는 이런 일방적인 방식은요.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소통하며 배워야 하는 AI의 본질과는 정말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은 전통적인 SI 방식이죠. 한번 정해진 명세, 외주 개발,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이관. 모든 게 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해요. 근데 오른쪽 에이전틱 AI의 본질을 보세요. 지속적인 학습, 내부 전문성, 끊임없는 개선, 완전히 동적이고 적응력이 생명입니다. 이건 뭐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맞지 않는 억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고요. 개발팀과 실제 업무를 하는 현업팀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러니 현업 사용자들은 AI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고 AI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를 검은 상자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해결책은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AI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조직 전체에 스며드는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전략, 지속 가능한 AI의 핵심은 딱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현업 사용자예요. IT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문제를 찾고 노코드나 로코드 같은 쉬운 툴로 직접 간단한 걸 만들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고쳐나가고 확장하는 거죠. 현업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운영, 이게 핵심입니다. 와, 말은 참 좋은데 막상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회사에서 단순 방법 업무에 RPA, 즉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쓰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요즘 핫한 LLM, 거대 언어 모델의 똑똑한 뇌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에이전틱 AI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는 AI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도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내 챗봇 플랫폼 같은 걸 이용해서 직원들이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나만의 AI 비서를 하나씩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더 긴 호흡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회사에 오랫동안 써오던 핵심 시스템들, 흔히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주 쓰는 기능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더 똑똑하게, 더 에이전트처럼 작동하도록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해집니다. 결국 성공은 기술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업무를 하는 현업 사용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가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가장 비싼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AI를 자신의 도구로 만들 수 있게 돕는 문화를 가진 회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SI, 즉 시스템 통합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바로 Self-Initiated AI, 구성원 스스로가 주도하는 AI의 시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스스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의 원본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